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 로미앙드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에는 나이든 오크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중 하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나무 라블리였고 매년 봄이 되면 황금빛 꽃을 피워내며 숲 전체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마법의 나무가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나무를 둘러싸고 춤을 추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나무의 정체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 나무에는 마법의 정령이 깃들어 있어 인간 세상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전설만이 전해져 내려왔다. 한편 마을에는 호기심이 왕성한 소녀 마르셀린느가 살고 있었다. 마르셀린느는 늘 마법의 나무에 얽힌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어느 달빛 가득한 밤 마르셀린느는 로미앙드 숲으로 몰래 들어가 마법의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나무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황금빛의 빗줄기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 순간 화려한 빛 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마르셀린느에게 자신이 나무의 수호자이며 나무의 마법이 마을의 사계절에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요정은 마르셀린느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나무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마르셀린느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마르셀린느는 마법의 나무와 요정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이 임무를 맡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미앙드 숲의 마법의 나무는 계속해서 마을을 보호하고 마르셀린느와 요정은 숲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마르셀린느는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늘 숲을 걷고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번영했다. 마르셀린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후대에 전해지며 그녀의 용기와 숲에 대한 사랑은 말 그대로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로미앙드 숲에서 마법의 나무를 바라보며 그녀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세대를 이어내려오며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루아르의 숲이라고 불렀으며 태초부터 마법과 비밀로 가득 찬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은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연못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용감한 탐험가들은 가끔씩 그 연못을 찾아 숲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숲의 입구에서는 언제나 신비로운 빛이 어른거렸고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소녀 이자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어머니와 함께 마을 가장자리에 살면서 꽃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심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자벨은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숲속 연못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자벨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노인은 연못이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다고 했으며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연못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자벨은 연못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무척이나 신비로웠으며 다양한 색깔의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곳의 아름다움은 더욱 더 이자벨을 매료시켰습니다. 드디어 연못에 도착한 이자벨은 물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며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을 빈 후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타나더니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못의 요정은 이자벨에게 인사를 하며 그녀의 선량한 마음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연못의 마법으로 그녀의 소원을 이미 들어주었다며 이자벨에게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식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이를 통해 이자벨은 더욱 뜻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정이 사라진 후 이자벨은 신기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다가올 변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있을 모험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벨은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자벨의 삶은 꽃과 나무들로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자벨과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이자벨의 용기와 선량함은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죠. 그러나 그 숲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바로 황금 코뿔소였습니다. 이 코뿔소는 마법의 숲 깊은 곳에 사는 전설의 존재로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탐험가와 용감한 기사들이 그 뿔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젊은이 피에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위한 물과 풍족한 농사를 꿈꿨습니다. 그의 가족은 오랜 세월 가뭄과 빈곤에 시달렸고 피에르는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황금 코뿔소의 전설적인 뿔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숲에 들어가기 전 피에르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뿔소의 뿔을 쉽게 얻을 수 없을 게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원한다면 행운이 따르겠지만 욕심에 눈이 멀면 최악의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들은 경고했습니다. 피에르는 깊은 고뇌 속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밤 그는 마법의 숲에 들어섰습니다. 숲은 다양한 색의 반딧불이와 밝은 위성 아래에서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미 소리와 희미한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평화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숲을 헤매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의 여러 생물과 친구가 되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법의 숲에서 두 번째 밤이 되자 피에르는 갑자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던 중 피에르는 수수께끼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피에르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숲의 수호자다. 너는 진실로 순수한 의도로 이곳에 왔는가? 피에르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윽고 숲의 수호자는 피에르의 진심을 느끼고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황금 코뿔소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숲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피에르는 축복받은 별빛 아래에서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숲을 걷다 보니 그의 앞에 마침내 황금빛 관을 두른 코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피에르가 그 순간까지 느꼈던 그 어떤 것도 압도하는 경이로움을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경외심에 차서 더욱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코뿔소에게 그의 간절한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황금 코뿔소는 신비로운 눈으로 피에르를 바라보더니 뿔을 들어올렸습니다. 뿔에서 빛이 뻗어나가더니 그것이 사라졌을 때 피에르는 숲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마주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에는 풍족한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그의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저 코뿔소가 마법을 부린 것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피에르는 숲을 떠난 뒤에도 종종 그곳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자연과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숲속의 친구들과 다시금 만남을 이어갔으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언제나 평화와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마을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을에는 황금 코뿔소의 이야기가 오랜 전설로 남겨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숲속 깊은 곳에는 매년 봄이 오면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들은 인적이 드문 이 숲에서 자연을 돌보고 잃어버린 동물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법을 통해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은 요정들은 매우 조용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숲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천진난만한 소녀 클레르는 항상 숲의 전설에 대해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숲속에 요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 어른들은 요정들이 인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정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클레르는 숲속에서 열리는 작은 피크닉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기에 딱 좋은 날씨였고 클레르는 모험심 가득한 마음으로 숲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클레르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숲속 길을 따라 걷던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고 신기하게도 그들이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자연이 더욱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햇살은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더욱 맑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숲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밝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가운데 이 공간은 마치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냇물 옆에서 자리를 잡고 간식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클레르의 눈에 신기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꽃들 사이에서 작은 반짝임을 보았고 그것이 요정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반짝임을 따라간 클레르는 드디어 작은 요정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클레르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그녀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레르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요정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 그리고 숲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클레르는 요정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이 특별한 날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클레르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숲속 요정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숲을 아끼고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클레르는 숲속 요정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슴 깊이 품고 매년 숲으로 돌아가 요정들과 친구가 되어 자연을 돌보는데 힘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던 전설로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자리 잡았습니다.